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법기. 시니치가 말했다. 불법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법리입니다. 첫째, 절대적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둘째, 생명 존엄의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설합니다. 셋째,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인도적인 규범입니다. 넷째, 문화를 존중하는 공존의 사상입니다. 불법의 특질을 지금 크게 네 가지로 말했는데 이 점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보더라도 전혀 부정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굳이 말하자면 물질주의의 철학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도 이윽고 마음의 풍요와 충족을 설하는 종교에 주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에드워드 상원 의원과 시니치의 대화는 국제 정세로 옮겨갔다. 의원은 현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핵무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남북 문제, 다시 말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인식했다. 시니치는 핵 문제에 관해 인류가 핵 때문에 사멸하느냐 아니면 공존하느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 말하고 이렇게 호소했다. 이런 중대한 국면을 맞이한 지금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핵무기 근절에 모든 생명을 걸고 매진해야 합니다. 또 핵무기 근절은 우리의 사명일 뿐 아니라 전 인류적 과제로서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자 의원이 의자에서 몸을 내밀듯이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형님 조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핵실험 금지 조약을 추진하자고 외쳤습니다. 형님이 핵 군축을 부르짖은 이래 핵 확산 금지를 향한 구체적인 흐름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히로시마에서 강연한 내용도 핵무기 폐절이었습니다. 핵무기 폐절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힘써야 할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공동의 목적은 인류 공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넘치는 정열을 담아 핵 폐절을 외치는 의원의 모습은 그의 형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방불케 했다. 시네치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1963년 2월에 워싱턴에서 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핵 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쿠바 위기를 경험했다. 시니치는 도다 조세이의 원수포 금지 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과 핵 문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화하려고 했다. 대화,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혼의 부딪힘이고 양심의 공명음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음악이다. 케네디 대통령과 시니치의 회견 직전 일본 집권당의 거물이라고 일컫는 정치가가 쓸데없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시네치는 어쩔 수 없이 회견을 백지로 돌렸다. 시네치는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하고 생각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에 46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흉탄에 쓰러졌다. 동생 에드워드 상원의원의 목소리에는 대통령이었던 형의 이상을 자신이 완수하겠노라는 강한 기백이 넘쳤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남북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부유한 나라의 리더에게 대단한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의 요건은 도의라고 말했다. 가령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서도 근저에 있는 도덕이 추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 해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도 정치의 힘만으로는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이는 도의적 문제다라고 책임을 느끼고 일어섰고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도의 없는 정치는 무력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도 이 도의의 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는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힘의 논리라는 미로에 빠진 정치를 확실한 궤도로 되돌리려면 도의의 힘이 필요하며 여기에 종교의 역할도 있다.
신이치는 예리한 관점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영광입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느 나라든 도의 확립이라는 민중의 정신적 측면이 개척되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적 압박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간의 생명은 동등하게 비할 바 없이 존엄하다는 인간적 가치관이 도의의 근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의 순회도 인민도 인간입니다. 중국의 순회도 인민도 인간입니다. 그런 인식 위에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국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정해 도전했으면 합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과제가 있으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려울 때는 소련도 중국도 어렵습니다. 자국이 어려우면 타국도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에드워드 의원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미국과 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애썼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미국과 중국의 교류에 관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친척이 있는 중국인에게 미국 방문을 허가하면 미국에 온 중국인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의 중국관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도 중국인도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찬성입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발상입니다. 의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려면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정신과 정신을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사상에 찬동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억제와 최대의 관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정치의 근저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견에서는 혼의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우호의 다리가 또 하나 놓이게 되었다. 신이치는 광포제 2장의 지부제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거듭 격투하는 속에서도 세계를 잇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 신이치는 지부제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은 부인부라고 생각했다. 가정의 태양인 부인부가 밝게 즐겁게 발랄하게 학계 활동에 힘쓰고 공덕의 꽃을 피우며 행복한 가정을 구축하는 속에 비로소 신심에 존귀한 실증이 있고 광선유포에 전진이 있기 때문이다. 1월 14일 신이치는 도쿄 다치카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도쿄 본부 부인부 근행회에 힘차게 참석했다. 신이치는 평소부터 학회 활동의 일체를 지탱하는 부인부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그리고 제부를 우러러보는 심정으로 찬탄하고 싶었다. 마침 부인부에서는 1월 10일부터 각 현과 구에서 총회가 시작되었고 향후 활동의 기축으로서 소단위 학습 및 간담을 내걸었다. 신해치는 부인부 대표와 의견을 교환할 때 소단위 학습 및 간담에 관해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다. 중요한 일입니다. 소단위 학습 및 간담에 최대로 힘을 쏟읍시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큰 회합도 힘이 나고 기세가 붙어 좋겠지요. 하지만 소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과 간담을 나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체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 단위로 나누는 대화가 뿌리라고 한다면 큰 회합은 가지와 잎이 무성한 줄기입니다. 큰 회합을 아무리 성대하게 열어도 뿌리가 되는 소 단위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직은 허약한 조직입니다. 소 단위 그룹에서 대화를 나누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모두의 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고민하고 의문스러워하는 점을 들을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강한 유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결합을 만듭니다. 학회가 초대회장 마키코치 선생님 이래 자담회를 중시한 까닭은 대화를 운동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키코치 선생님도 도다 선생님도 자담회의 명인 대화의 달인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합이 대동맥이라면 소단위로 하는 학습, 간담, 그리고 개인 지도는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몸도 대동맥만으로는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낼 수 없다. 무수한 모세혈관이 있어야 비로소 따뜻하고 맑은 피가 통하고 생기 있게 활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회 조직에서도 각 소그룹 등의 간담이나 개인 지도야말로 신심의 혈액을 한 사람에게 보내 광선유포를 지탱하는 생명선이 되는 법이다. 신해치는 부인부의 소단위 학습 간담에 더한층 탄력을 붙게 하여 모두가 환히 가득하게 신심에 면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츠카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도쿄본부 부인부 근행회에 참석했다. 마이크 앞에서 신해치는 먼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이치의 다음 말을 빨리 듣고 싶다는 표정으로 눈동자를 빛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중생 소유락이라고 어서에도 있듯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뇌가 가득한 인생에서 유락하는 인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심입니다. 여기서 신이치는 유락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은 어본존을 향한 창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원리를 밝혔다. 어본불의 생명의 당체인 어본존에게 남묘 호랭개교라고 제목을 부르면 부처의 위대한 생명에 자신의 생명이 경지 명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심에 갖추어진 부처의 생명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생명 경애를 사덕, 다시 말해 상락아정이라고 설합니다. 상이란 상주이고 부처와 중생의 마음에 갖춰진 부처의 생명이 삼세 영원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낙은 괴로움이 없는 평온함이고 안은 무엇에도 파괴되지 않는 강인한 생명입니다. 정은 더할 나위 없이 맑은 생명을 말합니다. 자신의 흉 중에 상락 아정의 생명이 용솟음쳐 나온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유유하게 환희 넘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신해치는 불법이 설하는 유락은 재산이나 지위, 명성, 재능 등이 있다거나 건강하다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생명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충실과 환희이고 절대적인 행복 경애라고 호소했다. 여러분은 남편의 월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아이의 성적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 등 온갖 생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고 기원하고 노력해 실현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어떤 큰 시련에 처해도 절대로 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경애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전부 잃고 말았다.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에 처하더라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유락입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사도유죄의 와중에서도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 없도다. 어서 136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경애를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신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유락의 경애에는 광선유포를 위해 대난과도 당당하게 맞서는 용맹심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용맹심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는 유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치는 그저 호화로운 생활만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진정한 유락도 행복도 없다는 사실을 외치고 싶었다. 시련에 또 시련이 이어지고 눈물에 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현실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승리하려면 창제밖에 없습니다. 신심이 강한 사람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제목을 부르자고 하면서 어본전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속하는 일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듯이 복운이 따라옵니다. 말할수록 신이치의 말에 기세가 붙었다. 다음으로 어본전의 힘을 실감하기 위해서도 기원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창제 목표를 정해서 도전해도 좋겠지요. 기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환희가 되고 확신이 되어 더욱 신심이 강해집니다.
또 설령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명예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소원 만족의 경위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모두 반드시 행복하기를, 승리의 인생이기를 하는 마음에 지도를 멈출 수 없었다. 행복을 구축하려면 학회 조직 속에서 동지와 함께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학회는 현대의 화합 승단입니다. 혼자서 선다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라면 광선육부의 길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서에는 무기력한 자라도 도와주는 자가 강하면 넘어지지 않으나 조금 다기진 자도 혼자라면 나쁜 길에는 넘어지느니라. 어서 1468조라고 씌어 있습니다. 선지식이 되는 선배, 동지와 스크럼을 짜고 서로 촉발하는 단결의 연대 속에서 신심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자신과 가정을 소중히 하기 바랍니다. 신심도 광선유포도 가정의 모습 속에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나 자녀가 미입해한 경우도 있을 터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서 총명하게 가정을 지키고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행복을 기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축적하는 가운데 가정의 복음도 쌓입니다. 감이 익어 가듯이 남편도 자녀도 바뀌게 됩니다. 이윽고 어느 날 가족이 스스로 신앙을 바라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전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일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지금 이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이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한 기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변동이야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한한 힘입니다. 무한한 희망입니다. 불법에는 막힘이 없다고 확신하고 새로운 출범을 개시합시다. 1월 15일에는 교학부 상급 등용 필기시험이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었다. 교학의 해 제2년에 출발이 되는 교학시험이었다. 학교의 교학시험은 1973년에 제도가 바뀌었다. 그때까지는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교학부원이 되어 조사가 되었다. 그리고 조사 승격시험에 합격하면 강사가 되고 강사 승격시험에 합격하면 조교수보가 되었다. 조교수보 승격시험에 합격하면 조교수가 되고 조교수 승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수보가 되었다. 그리고 교수보 승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수가 되었다.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비했다. 교학부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예전처럼 조사가 되었지만 승격을 위한 시험을 초급, 중급, 상급으로 바꾸었다. 초급 시험 응시 자격은 기존의 강사와 조사이고 합격하면 조교수보가 되었다. 중급 시험 응시 자격은 기존의 조교수와 조교수보이고 합격자는 교수보가 되었다. 그리고 상급 시험 응시 자격은 교수보이고 합격하면 교수가 되었다. 거모의 수행을 떠오르게 하는 교학 연차는 학회의 전통이고 그 근본 정신은 조금이라도 후퇴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도는 늘 시대에 바로 응하여 쇄신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은 경직된다. 이해 신일치는 연초부터 교학부에 가장 힘을 쏟았다. 1월 6일에는 신춘 본부 간부회에 앞서 열린 교학부 사범회의에 참석했다. 1971년에 설치된 교학부의 사범은 교학력과 실천력이 뛰어나고 교학의 흥룡에 공헌했다는 등의 선발 기준을 만족하는 교수 중에서 인선되었다. 사범회의는 학회 교의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이다. 신해치는 이 회의에서 어서 읽는 법과 해석 방법 등을 거듭 협의했다. 예를 들면 감겁 어서에 지자란 세간의 법 이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어서 1466쪽의 원문은 지자란 세상의 법보다 밖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다. 그런데 문장 마지막에 행즈를 교주로 읽으면 행하다는 뜻이 되고 오코나와즈로 읽으면 정반대인 행하지 않는다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연구한 결과 오코나와즈는 읽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요컨대 지자는 세간의 법 이외에는 불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법적 사회를 표현하는 문장이 됩니다. 또 니치레는
일본 제일의 벽인이니라 어서 1226쪽, 니치레는 일본 제일의 벽자이지만 어서 1476쪽이라는 구절에 관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 말씀을 세간의 눈으로 보면 일본 제일의 벽인 일본 제일의 벽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야말로 경문대로 불법의 거울에 비춰 중상과 비난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최대로 정법을 행하고 있다는 대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성이는 정법을 행함으로 세간에서 비난받는다는 사실은 당연하다고 엄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어서에 몰두하고 정확하게 엄격히 배독한다는 교학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사범 회의가 되었다. 신혜진은 8일 제10회가 되는 교학부 대회에 참석해 교학을 광선유부의 추진력으로 하여 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1980년을 목표로 나아가자고 외쳤다. 혼신의 힘을 다해 솔선수범하며 행동하는 신혜치의 모습은 교학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교학 연찬의 숨결이 구도의 열기가 전국 방방곡곡을 감쌌다. 1월 15일에 실시된 상급 등용시험 필기시험에 이어 29일에는 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11만 5천 명이 합격해 교학번으로 등용되었다. 2월 5일에는 상급 등용시험에 면접시험이 열려 2만 9천 명이 합격했다. 또 일주일 뒤인 12일에 실시된 초급 등용시험에는 47만 명이 응시해 16만 4천 명이 합격했다. 상급 등용 시험 응시자 대부분은 스스로 시험 공부에 몰두했을 뿐 아니라 연말 연시에도 임용 또는 초급 시험 응시자들을 격려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인재 육성의 기회라면서 학습회 등을 열고 무릎을 맞대며 교학을 가르쳤다. 어느 작년부원은 매일 잔업을 해야 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를 위해 밤늦은 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러 갔다. 가르치는 쪽도 배우는 쪽도 진지했다. 한 사람에게는 교학을 신심의 기둥으로 하겠노라는 기계가 있었다. 또 학회에는 불법 천리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노라는 기세가 있었다. 기세, 기세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결의와 투혼에서 생긴다. 기세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루겠다는 자주적, 자발적인 행동에서 생긴다. 기세는 지체 없는 신속한 실천에서 생긴다. 기세는 모두가 서로 경쟁하고 촉발하는 절차 탁마에서 생긴다. 그리고 싸움은 기세가 있는 쪽이 이긴다. 1월 16일 오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시코쿠 지방 에이메현 마스야마에 와 있었다. 신이치는 이 1978년을 7개의 종이 모두 울리며 끝나게 되는 이듬해 1979년을 향한 유정의 미를 장식하는 해라고 생각했다. 또 그와 동시에 신시대로 비상하기 위한 도움닫기의 해로 포착했다. 그런 까닭에 올 한 해는 가능한 한 전국 각지를 돌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오후 4시가 지나 신이치는 부회장 세키 히사오와 부회장 겸 시코쿠 총합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 일행과 함께 에이메 문화회관 현재 마스야마 문화회관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리자 시코쿠 장인 구메가와 세이타로를 비롯한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시코쿠의 해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코쿠에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이르는 새로운 시코쿠로 발전하는 원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신심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할 각오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회관을 둘러보았다. 로비에는 신이치가 지금까지 에이메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과 동지들의 문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는 사진 패널 하나하나에 눈길을 쏟으면서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랬군요. 이 노부인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소녀는 이제 대학생쯤 되었겠군요. 모두 보고 싶습니다. 사진 속 한 장면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 신이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2번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한 번의 만남을 자신의 생명에 새겼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은사기념실에 들어가자마자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두꺼운 색지 등에 차례차례 휘호했다. 오후 6시 반부터는 회관에서 에히메이언 최고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회업 등의 행사와 행사 사이의 시간이 승부라고 생각했다. 지방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간부와의 협의도 개인 지도도 결제 서류 검토도 원고 집필도 이 시간 안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여유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신이치는 또 그 시간에 진검승부의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짧은 시간까지도 헛되이 하지 않고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거기에 모든 승패의 갈림길이 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재이다. 신이치는 불타고 있었다. 맹렬히 불타고 있었다. 에이메현과 가가와현을 방문하는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신생 시코쿠의 대전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정열과 투혼이 생명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랐다. 신이치는 에이메 문화회관의 은사기념실에서 시코쿠 총합장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때가 왔다.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 때가 왔다. 지금 일어서야 한다. 니치렌 대성이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 제1의 진보이니 일일이라도 이를 연장한다면 천만 양의 황금보다도 더 값지도다. 어서 986조라고 말씀하셨네. 그런 귀중한 하루를 한순간을 결코 헛되이 하면 안 된다. 최고의 성업인 광선유포를 위해 바쳐야 한다. 모리카와는 결의를 담아 예 하고 대답하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이치는 웃음을 띠며 말을 이었다. 상승, 발전의 흐름을 만들려면 인간의 일념이 바뀌어야 한다. 상황이 어렵다든지 인재가 없다는 둥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나열해도 사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현상을 쫓아 포기하려는 일념을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가 있다고 하는 홀로 서는 정신으로 도전과 감토의 일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세상은 경기가 회복될 조짐도 없고 밝은 화제가 무엇 하나 없는 시대라고 한다. 또 어떻게 사는가라는 인생의 근본 궤도가 사라지고 있다. 정말이지 탁세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좋다. 그러한 시대이기에 광선유포를 추진해야 한다. 사명의 불꽃을 불태워야 한다.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려고 출현한 창가학회가 아닌가. 학회 초창기 각 지부는 홍교의 법기를 드높이 내걸고 불행을 무찌르겠노라 라며 자랑스럽게 민중의 대행진을 계속했다. 광포 제2장의 지부제의 호는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은 물론 모든 동지가 그 일념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 신해치는 설레는 마음으로 에임의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현 최고 협의회에 참석했다. 그는 현 간부를 육성하고자 열심히 지도했다. 어떠한 사회나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광선유포가 목적인 우리는 연락보고가 신속해야 합니다. 학계 조직은 사람들을 일생성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행불행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지도, 격려의 손길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보고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학계본부에 신속하게 연락하고 보고하는 방면과 현은 본부와 호흡도 맞고 정신적인 거리도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체의 동심, 단결이라고 해도 이 연락과 보고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연락과 보고, 지도 등에도 니치렌 성인이 여러 어서에서 말씀하시는 광, 약, 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세히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광입니다. 이에 비해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약입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말하면 요입니다. 연락이나 보고도 길게 말할 시간이 없으면 정확하게 요를 뽑아서 말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약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또 일의 배경 등도 포함해 전체상을 확실히 전해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경우에는 광이 필요합니다. 회업 시간이 짧을 때는 지도는 되도록 간결하게 요점을 말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길게 말해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이야기라면 모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신이치는 재차 간부의 기본을 분명히 하는데 힘을 쏟았다. 기초를 철저히 몸에 익히는 일이야말로 승리의 요건이 된다. 시성타골은 탑이 높을수록 기초가 넓어야 합니다라고 예리하게 통찰했다.
시니츠가 에이메현 최고협의회에서 지도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추상적인 이야기로는 진의가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협의회가 끝난 뒤 시네치는 에이메 문화회관 2층 로비에서 이마 바리시에 있는 1년 종종 사찰의 주지와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랑하는 학회원을 소중히 해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했다. 이어서 대강당에서 스태프, 직원들과 근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또 현 청년부장과 현 남자부장의 가족도 만났다. 현 청년부장은 사카타 노리오, 현 남자부장은 기바야시 슈사쿠라는 청년으로 두 명 모두 본부 직원이다. 사카타는 8살, 6살, 4살짜리 딸이 있었고 기바야시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시니치가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직원 정신은 회원 봉사입니다. 남편은 나와 함께 회원을 지키고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겠노라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남편을 단단히 받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 너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훌륭한 사람이란다. 너희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겠습니다. 시네치는 황성의 달과 벚꽃 등을 연주했다. 도중에 기바야시의 6개월 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며 아이를 안고 복도로 나갔다. 연주를 마친 시네치는 회관 안을 점검하면서 시고쿠 장인 구메가와 세이타로에게 말했다. 최고 간부는 간부로서 힘쓰고 있는 분의 가족을 철저히 격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없어? 하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해준 말을 떠올린다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자신도 분발하자고 생각하겠지요. 시네치는 관리인실에도 얼굴을 보였다. 현 남자부장 기바야시의 아내가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열심히 달래고 있었다. 그러다 시네치를 보자 죄송해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괜찮습니다. 아기는 우는 게 일이니까요.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관리인실에는 현 사무장의 아내로 회관을 관리하는 스키지, 미스즈와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있었다. 아이들은 시네치를 보자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다. 자, 편하게 소년부이군요. 미래가 기대되는군요. 나중에 소카대학에 오세요. 그곳에 현 부인부장 다부치 요시에를 비롯해 부인부 현 간부 몇 사람이 협의하러 와 있었다. 여기에서 또 시니치를 둘러싸고 간담이 시작되었다. 순회 간부들은 이로써 시니치의 오늘 지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반이 지나서 남자부 간부 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는 욕실을 빌려서 함께 목욕하며 간담했다. 좁은 욕실에서 나누는 대화였다. 시거쿠 참가학기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긴장한 탓인지 두 사람 모두 횡설수설하며 대답했다. 청년부 간부는 일체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어떻게 하면 학회가 전진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 또 시고쿠라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도 생각해야 하네. 그럼 시고쿠의 리더에게 특히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인정미라고 생각하네. 이치나 사리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실감한 바로는 정을 가장 소중히 하는 곳이 시코쿠였다. 또 시코쿠는 획일적이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인재를 육성할 때도 작은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추진해야 한다. 그들은 청년을 육성하려는 신이치의 마음에 감탄했다.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행동이야말로 만마디 말보다 뛰어난 지도가 된다. 에이메를 지도하는 둘째 날 아침, 신이치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에이메 문화회관 관리인실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회관을 지켜주는 사람을 몇 번이고 만나 최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정오 전에는 부인부 간부와 함께 활동 방향 등을 대화한 뒤 오후에는 문화회관들에서 기념식수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마스야마 시내에 있는 1년 종종 사찰을 찾아가 주지와 간담했다. 학계는 종문을 지키고 승석화합하여 광선유포를 목표로 나아갈 결의임을 힘주어 말했다. 신해치는 각지에 있는 사찰을 늘 배려했고 또 소중히 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현의 중심회관으로 사용한 마스야마 회관을 둘러보았다. 이날 저녁에 에임의 현 간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므로 간부회에 출연하는 부인부와 여자부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신이치를 보자 환호성이 일었다. 합창단 여러분을 만나 기쁩니다. 노래는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용기 넘치는 노랫소리, 희망찬 노랫소리, 환희찬 노랫소리로 우리 동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광선유포의 길에는 언제나 학회가의 선율이 있었다. 홍교를 위해 달리는 환희찬 아침에도 비난과 중상으로 눈물을 흘리는 밤에도 동지들은 학회가를 흥얼거리면서 자신을 고무했다. 용기를 잃지 마라. 입술에 노래를 담아라. 마음에 태양을 지녀라. 작가 야마모토 유조가 번역해 일본인에게 널리 알려진 이 일절은 독일의 시인 플라이 슐렌이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다.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지용의 긍지와 환희야말로 마음의 태양이다. 소리 높여 부르는 학회가는 지용의 사자가 바라는 우렁찬 외침이다. 그곳에 아무리 퍼올려도 닿지 않는 용기의 샘이 솟아난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합창 운동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부제가 되었으므로 각 지부에서 노래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창가의 민중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